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강원연구원에 대한 연이은 감사 그리고 지역 공공의료 문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정재용 사회문화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좀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좀 깊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회문화위원장이신 만큼 최근에 이제 위원회에서 주목받는 이슈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강원연구원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강원연구원 최근에 잡음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예, 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최근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를 네. 좀 이렇게 충실히 수행한다기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을 띤 행사 개최라든가 소급 승진 등 부적정한 인사 문제, 또 부실한 연구 용역 수행 등으로 여러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인사나 뭐 좀 용역도 사실 연구원에서는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강원연구원 두고 좀 이런 논란이 시작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계기라기보다는 네. 이 최근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작년 현진권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연구원을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하지 않고 네.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려는 의도가 이런 논란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의도라는 것은 일단 위원장님 보시기에 예. 그거는 이제 현진권 원장이 여기에 취임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 이력들을 쭉 네네네. 살펴보면은 예.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네. 그런 것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낱낱이 얘기하기는 예.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최근 연구원 이제 초빙 강사가 또 보수 세력에 치우쳤다. 뭐 보수 인사들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직접적인 지적을 할 정도면 네. 좀 우려될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도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이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편향을 띤 강사 초빙이 네.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초빙된 강사진 보면 대내외적으로 한 번씩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들도 좀 몇몇 있으셨는데, 네. 자 초빙은 논란이 된 걸 예상을 원장도 몰랐을까요? 원장도 아닙니다. 원장님은 뭐 당연히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빙을 했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강행을 한 이유가 사실은 뭐 그건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은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런 인물들을 또 그런 인물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흠결이라든가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일부의 신념을 공공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표명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좀 추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또 극단적으로 가는 정과 비교해서 맞습니다. 그게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하고 있는데, 자 인사 의혹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사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채용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초빙이나 인사 의혹 계속된 지적, 도지사가 직접적인 반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제가 도정 질문 과정에서 도지사한테 던졌던 질문인데 도지사는 연구원장의 임명권자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 도정 질문뿐만이 아니라 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 지적된 연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는 이런 지하에 그건 연구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사실 연구원의 자율적인 판단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또 인사청문 당시에 의회에서 청문특위에서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간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포함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취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약간 모르겠어요.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원장을 임명을 했고 네. 이제 그 원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좀 문제가 불거졌을 뿐인데 네. 일단 중간 평가 전까지는 일단 뭐 어떻게 해도 나는 믿고 맡겨보겠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게 싶어요. 예. 한 번, 두 번이면 몰라도 아 예. 요게 한 뭐 6차례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아 이거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개인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네. 이 도민들의 그쵸. 혈세를 출연을 해서 만든 공공의 네.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공의 기관의 장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기관에서 이런 편향된 정치적인 인사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네. 강의를 하고 또 그 대상도 연구원 소수의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연구기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들이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정치색을 너무 띠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네. 최근에 뭐 연구원이 사실 정책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전략을 갖다가 예. 내놔야 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놔야 되는 역할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소홀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어떤 점들이 좀 우려가 되실까요? 그러게 연구원이 참 그 원장 한 분이 이렇게 새로 들어와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전례는 없었어요. 네. 연구원이 사유화되는 거죠. 도민들의 귀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지역의 연구원이 연구원장에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세력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그러면 연구활동 정책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강원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 여러 번 좀 모셨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조만간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자, 저 다수의 연구원들은 좀 소리 없이 숨지게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이 강원연구원 이 논란에서 벗어나서 예전처럼 다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강원연구원 편에서 보면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뭘 하지?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강원연구원 지금 가장 좀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비정상의 정상화죠. 지금 연구원 내부의 직원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도 답답해하고 있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원장의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을 보다 철저히 감독하고 인사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지도 감독, 임명권자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이거 준비 안 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원고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입사한 거라 저희도 최근에 이제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또 다시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제 보도한 바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또 감사가 진행되는 거죠? 먼저는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일상감사였는데 일상감사. 요번은 내부자 고발에 의한 공익감사입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로 해서 지금 뭐 연구비 또 용역 또 연구원들의 외부 활동 내역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럼 강원도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강원도의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봐주기 이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이 계기로 해서 강원연구원이 좀 일신에서 어떤 그 분골쇄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도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지방 의료원 이야기 살짝만 좀 해볼게요. 네. 이거 너무나 오래된 문제들이고 이래서 이거 뭘 계속 얘기해봤자 큰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살짝만 좀 짚어볼게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기고를 통해서도 도내 의료 붕괴 심각성 지적하셨잖아요. 예, 예, 예. 강원도 공공의료원 현재 상태, 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필수 의료 과목의 그 의료진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오지 않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준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이 업무량이 또 과다하고 또 다시 떠나고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기고를 통해서 또 의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 원주에서 좀 살고 있는데 네, 강원도 원주 하면은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그렇죠. 친척 그 식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냥 원주 하면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생각해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다 강원도가 붙으면 이런 맞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5개 의료원의 어떤 그 의료 공공 의료 필수 맞아요. 의료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기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지원 대책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해내니 하고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것 좀 궁금해지는데 예.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대안 네.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고를 통해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의 핵심의 결론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정 분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시군의 네. 재정 분담을 요구한 건데 이거는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의료원의 혜택을 누리는 각 시군의 이러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받아서 재정 분담을 해달라.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것을 위해서 강원도는 손실 비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도와 시군이 분담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효율적인 이 운영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재정 분담의 원칙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네. 그 친구 지난번에 술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왜 너는 강원도 안 오고 네. 서울에 있냐? 그러니까 애 교육이 가장 문제라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만 잘 갖춰져 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근데 가장 걸리는 게 애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호 도민들의 욕구와 그쵸. 이 도내 의료원의 의료진들의 처한 상황과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가져봅니다. 자, 이번엔 또 도정 질문 관련해 가지고 네. 최근에 있었던 도정 질문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 그 김진태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몇몇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폐기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일까요? 도지사 임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8가지인가 폐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곳에 더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라든가 한국은행 본점 유치 공약은 폐기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 반도체 공장 그리고 한국은행 유치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 네. 현실성이 떨어진 빈 공약으로 지적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강원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선언하고 나왔는데 이와는 별개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는 뭐 부지라든가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폐수 환경 처리 문제 이러한 요건들을 전혀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국은행 본점 유치도 사실상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혹세무민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 깨끗하게 앞서 8개 공약 포기했듯이 도민들한테 포기 선언을 해라. 이렇게 주문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 좀 제가 또 말씀을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당장 안 될 수 있지만 네. 뭐 여건도 그렇고 근데 대신 이제 특별자치도 특례가 계속 적용되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한계를 뭐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주. 그거는요. 지금 이미 정부의 공모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어떤 거는 아예 특화단지 이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모는 신청도 못했고 또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된 또 공모 사업들은 다 탈락을 했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제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새로운 도정이 들어와서 선언적으로다가 외친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퍼 계획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이게 대세니까 우리는 또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겠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계획들은 발표하고 정책들을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 시각.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시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고, 네.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늦게라도 시작해서 우리도 예, 따라잡을 수 있고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뭐 메시지는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자, 끝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네. 좀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별자치도가 열렸고, 네. 이제 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님이시잖아요. 네네. 이제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도 도정 그리고 도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1년 한 6개월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예.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문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서 모두 하고 있는 사업들보다는 강원도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이제까지 어떤 뭐 이 우리 4대 권역의 이 전략 첨단 산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더 키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지. 새로운 분야로서 더 개발해서 이제 첫걸음마를 띄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과 이런 계획이 예. 발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직시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판단들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떤 도정 운영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때로는 뭐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은 뭐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